안녕하세요. 우영한석정외과 우영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척추 비수술 치료의 핵심인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을 비교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주사 치료하고 다음 바로 수술인가요? 아닙니다.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술적 치료, 후궁을 절제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인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게 차단술과 성형술이죠. 비슷해서 좀 혼동하신 분이 많은데 요약하고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파란색이 신경 차단술이고 이제 빨간색이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반복 치료 가능성을 보시면은 신경 차단술이 조금 더 높죠. 반복해서 성형술을 하기는 뭐 금액 부담이라든지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시술 시간은 성형술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저는 한 5분 전후, 주사는 보통 1, 2분인데 타겟에 대한 정밀도도 이제 신경성형술이 훨씬 높죠. 주사는 신경 쪽에만 들어가는데 이 성형술 같은 경우 카테터가 직접 신경 통로까지 들어가니까 타겟에 대한 정밀도가 올라가고요. 조직 유착 제거력은 월등하게 신경성형술이 앞섭니다. 그리고 마취 및 통증 레벨에 대해서는 성형술보단 주사가 낫고요. 신경차단술 어떤 시술이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은 신경차단술이 블럭,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신경이 죽거나 마비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신경을 잠시 쉬게 하는 정상으로 돌려놓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암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로 통증 유발하는 병변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주사 바늘을 진입시키고 나서 신경주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나 붓기 빼는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거죠. 유착 방지하는 약물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한 1, 2분에서 5분 전후로 짧고 일상 복귀가 바로 가능하죠. 초기 디스크나 급성요통 환자한테는 아주 탁월한 주사법입니다. 그럼 신경성형술은 신경차단술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뭐 성형외과에 있는 그 성형수술하고 좀 다릅니다. 신경성형술. 이 차단술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그런 적극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데 디스크가 오래됐거나 뭐 고라성 디스크가 됐거나 협착증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거나 그래서 신경 주변 조직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은 경우 유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만으로는 호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착을 뚫고 약물이 이 세포 끝까지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꼬리뼈 부위에서 한 1mm, 풍선 카테터는 조금 더 굵은데요. 1에서 2, 3mm 내외의 카테터가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관이 삽입되고 통증 부위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신경 유착하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박리한 뒤에 염증 완화 약물을 주입하는 거죠. 보통 10분 내외인데 마취 시간 포함하고 뭐 소독하는 시간 포함하고 깨우는 시간 포함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당일 외래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뭐 하루 정도 납병도 입원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성형해 주기 때문에 이 만성 디스크 환자라든지 중증 협착증 환자, 척추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한테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시죠. 그럼 어떤 시술이 더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두 시술 모두 우월한 게 아니고 이 환자분의 그런 증상 지속 기간 그리고 퇴행 단계에 따라 전문의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급성요통 환자라든지 증상이 발현되지 얼마 안 된 환자들은 당연히 신경 차단 주사를 먼저 시행하셔야 되고요.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수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요통,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중증, 협착증,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신경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수술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어느 정도 주입하는지에 따라 신경 주변의 환경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맞았다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선생님이 나왔는지 뭐 과라든지 병원의 특성을 보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그 분도 있지만 큰 병원 같은 경우에 마취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통증학과 그리고 통증 주사 혹은 이제 그런 수술하지 않은 과에서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런 치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건 저하고 좀 다르게 치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대로 주사를 놨다고 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건 그 주사 자체가 정확하게 타겟팅 됐는지 병변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를 판단하고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그 예후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사하고 시술을 제대로 하신다면은 비수술 치료로 안정한 그런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